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거는 저 스마트폰을 당신의 신체의 일부로 쓰는 신인류를 포노사피엔스.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뭐예요? 포노사피엔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쓰는 신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부모 당신에게는 딜레마가 생겨요. 뭐냐면 왜냐하면 모든 현상에는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여러 가지 면이 있듯이 저게 이해는 됐는데 확 올라오는 부분이 뭐냐면 저걸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로 인정하는 순간에 당신 내밀한 어떤 딜레마가 발생할 거예요. 장 당구기 딜레마. 장을 담그는 건 필요해서 장을 담그려니까 구더기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노사피엔스가 이해는 되는데 내 아이 말고 아이들에게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면 전혀 마음에 부담 없이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내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되면 어떻게 해? 이래서 이 시대에 줏대 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내밀한 이런 딜레마들이 막 생기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하나 쉬운 게 있어요. 누군가 권위자가 얘기해주면 거기에 매달리는 거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권위자가 얘기해주면 그냥 그 얘기에 매달리는 거야. 이거는 주체적 삶이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부분에는 절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충돌되는 그런 딜레마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 근데 그거는 누구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줏대 있는 부모냐?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세상 묻혀가는 부모에 따라서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똑같이 경험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건너면 삶은 쉽지가 않으나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흥미진진하면서 미래 희망적인 그런 어떤 세상을 기대할 수가 있지만 세상 묻혀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가?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구독 경제가 되는데 지금 모니터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양해하십시오. 지금 제가 뵙고 있는 우리 선생님 그 옷 제가 지금 옷을 가리켰습니다. 옷을 지금 여기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한 분을 가지고 옷을 가리켰는데 그 옷 있잖아요. 직접 지으셨어요? 구입하셨어요? 구입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이제 몇 개 후보로 두세 개 최선 후보로 압축하고 그게 뭐 온라인 인터넷을 통하든 아니면 매장에서 했던 고민하셨죠. 이제 고민했죠.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 계약을 이제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넷플릭스나 뭐나 할 때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실시간 흐름인데 그게 패션 스트리밍에도 들어가요. 패션이 의복인데 그러면 이제 패션과 스트리밍이 연결되면 이 흐름이 이렇게 패션의 그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처럼 상식적으로 사는 분들에게는 제한된 경제력 때문에 고르시잖아요. 근데 의복뿐만 아니라 그 세계가 꿈의 차들 있잖아요. 그 상상 초월하는 돈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구매를 안 해요, 차를. 왜냐하면 한 달에 돈 같지도 않은 껌값 같지도 못한 그런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내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꿈의 차를 계속 돌려가면서 타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돈이 충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의복을 그러니까 패션의 스트리밍 흐름에서 최신 신상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구입하는 순간 준 거거든요. 요게 구독 경제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왜 미국은 사재기를 했고 한국은 사재기를 안 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미국처럼 가까운 앞에 있는 가게도 차로 한참 가야 되는 거리거든. 근데 이 식량은 다른 재화랑 다르게 이게 이제 초연결된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유통이 딱 끊겨버리는 순간에 식량은 다른 재화랑 다른 의미로 생존권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심하려고 어떻게 돼요? 옆에 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배달이 잘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차이지 도덕성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복을 예를 들었지만, 지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더도 덜도 할 것 없이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없잖아요. 그 학교 졸업장이 필요해서 간신히 앉아있지만 이미 다 그런 부분을 했고, 전 세계 어떤 그 플랫폼이든 아니면 사람, 교습이든 필요한 건 경제적 부담을 1도 느끼지 않은 채 언제든지 보충될 수 있는, 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가장 최적한 방식으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요 돈의 흐름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 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딜까요? 교육시장이죠. 이분들이 한국의 뉴딜에 아니면 한국 교육의 뉴 노멀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할까요? 안 주고 싶어 할까요? 앞으로 한국 교육에 나가야 될 방향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그런 교육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환경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안 주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어항에 대한 논의가 일부 사람들에게 가게 된다면 이제 이런 일이 그대로 교육에 거침없이 오게 될 거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우리 아이들하고 살아갈 건가? 그래서 같이 서 있으니까, 이거 손가락질 아닙니다. 같이 서 있으니까 늘 물어보고 늘 성찰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옆집에서 위안을 얻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학부모들, 그러니까 여러분 뺐습니다. 여러분 뺐어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자꾸만 이런 강의를 듣고도 오래 못 가는 게, 아직은 지금 코로나19는 백신이 개발 중에 있고, 현재 그 코로나19 이전까지 인류에게 면역이 안 되는 그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는 지금 면역이 될 것 같아요. 백신 개발되면. 하나는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 있죠. 감기 걸렸다고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냐면 옆집 바이러스라고. 옆집 바이러스라고. 이거 강렬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내일 하다 보면 고단 3일째도 버틸 수 있는지는 그건 못해요. 그리고 이 옆집 바이러스는 그 아파트 단지가 전부 집단 감염이 돼버려가지고요.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줏대 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거 아시겠어요? 이것만큼 아이들에게 존재가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만만하겠어? 힘들겠어요? 당신이 조그만 용기를 내면 아이들의 세상은 안정적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당신이 세상을 보지 않은 채 애만 쳐다보고 주변의 자극에 무방비적으로 가면 당신은 미진하게 움직였는데 애들의 삶에서는 지진이 벌어지는 거다. 아시겠어요? 근데 당신이 대신에 세상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충격파를 자기가 당기고 자기 삶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견딜 만한 진동으로, 그 나침판의 그 진동처럼 아이들은 견딜 만한, 그래서 그런 단련이 되는 이런 걸로 경험되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또 어떤 다른 특징이 있냐면 너무나 고도로 발달된 기술에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절대 나쁜 뜻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DNA가 우리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워낙 고도의 기술에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세상 문제가 시차는 있을지언정 조만간 기술로 해결될 거라는 이런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DNA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께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일회용을 쓰는 걸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어떻더라도 뭔가 재활용을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요, 그 기술에 대한 신뢰가 워낙 고도의 기술에서 태어났고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술이 해결할 거라는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특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당신은 삶의 자세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세계 문제를 보면.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내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세상의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 필요성이 아니라 기술이 해결할 거라는 좋은 뜻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들에게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스스로 바꾸려는 이런 시민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딥페이크 검색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인데, 만약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이 부분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검색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가짜 뉴스가 하다 보면 개인의 삶에도 얼마나 비극이 생겨요. 그러니 대단한 기술이 있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로봇 교사가 해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사유하는 힘, 성찰하는 힘, 드는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힘. 이게 이제 한국 교육이, 그리고 사람 교사, 사람 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야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들어왔다고 드는 생각 가지고 생활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세상이 됐다고. 근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검색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가 범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게 가정에서든 이 제도학교에서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서서 경험했던 사람이 우리 사이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같이 경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성찰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길 바라냐면 좌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 삶과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좌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시겠죠? 좌표가 있어야 세상을 읽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권위자에 의존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의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거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이번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뜻이긴 하지만 자녀를 희생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내 이번 생에 내 삶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요, 양쪽 다 부모 자녀의 삶이 처음부터 이것은 희망이 상당히 낮은 정도로 이렇게 손상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도 이번 상에 인간 존중, 그것이 삶이 뭔지를, 설레며 살아가는 게 뭔지를, 이런 걸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런 노력 자체가 절대 자녀 교육에서 아니면 인간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에서는 자기의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허투루 이렇게 흩어지는 법은 없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데, 내 자녀에게 절대적인 현실인 그 부모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아이들은 뭐 어떤 그런 귀찮은 얘기를 듣지 않았지만 당신의 존재가 설레는 희망으로 세상으로 경험될 거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이 자녀 교육의 어떤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